네, 뭐 홍삼 들몰길과 홍삼 많이들 사랑을 해주셨는데 이 홍삼의 주요 성분이 이제 사포닌, 그러니까 진세노사이드가 얼마나 들어있는가가 사실 핵심이죠. 가장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가장 높은 들몰길과 홍삼, 특히 6년근 고려인삼 중에도 홍미삼, 그러니까 잔뿌리 요거만을 또 사용을 하는 들몰길과 홍삼 한번 뭐 이미 드셔보셨고 많이들 사 주셨죠? 네, 그래서 그 효과 그리고 맛이 괜찮다 하시는 분들 이제 또 다 드실 때가 됐으니까 한 달 정도가 지났으니까요. 네. 네, 또 이어서 드실 분들은 저희 링크를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조 기자도 한번 드셔보실랍니까? 그렇죠. 저희 네. 건강은 좀 챙겨야죠. 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겨서 또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조 기자 건강한 네네. 이조 기자의 모습 언제나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계속 지키도록 하려면 또 네. 건강을 유지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들몰길과 홍삼은요 저희 링크 있으니까 링크를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오늘 시장 이야기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조금 이제 지나갔고요. 물론 아직 뭐 안정됐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제만큼 그 혼란의 정도가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 혹은 뭐 금융기관 등에서 또 직접 업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어제 하루 종일 또 혼란스러우셨을 거 아니에요. 예. 조금 뭐 오후 지나면서는 그래도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직은 뭐 안정이다라는 정도는 지금 아닌 것 같고요. 네, 아직은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는 건 맞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내부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부의 수급 자체는 아주 폭락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표현하죠? 아주 급하게 매물이 나왔다. 뭐 이런 네. 부분들은 어제 아니었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었지만. 네. 뭐 그렇게 정도 인식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말씀을 좀 드리면 뭐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다 신고가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다 신고가 같고요. 어제 시장 말씀드리면 코스피 1.4%, 코스닥 1.9%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시장, 미국에 있는 우리 시장의 ETF의 하락률, 그 비슷하게 좀 움직였습니다. 아침에 1.97% 개파락 출발했고요. 아침에는 외국인들 매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이 조금 사면서 시장이 약간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순간에 영내 환율이 1,408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개입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매도가 이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늘어나면서 다시 재차 하락을 했고요. 오후 2시 이후에 소폭 반등하면서 낙폭은 조금 줄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어제 프로그램 거래가 네. 매수였어요. 어제 그래요? 프로그램 거래가 매수였습니다. 차익도 그렇고 비차익도 그렇고 매수였거든요. 외국인들이 어제 4,071억 정도 순매도거든요. 이 얘기는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거래가 아닌 순수하게 네이키드 매도가 어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네. 원래 예전부터 많이 했지만 올해 내내는 프로그램 거래와 연계한 매도가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공교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해지를 해가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래를 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프로그램 거래가 매수였는데 외국인들 순매도가 4,000억이었다는 거는 우리 시장에 이제 순수한 매도가 어저께 있었다. 네, 그렇게 네. 해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세 번째로 특징 하나는 어제 기관들이 162억 정도 순매수였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기관들은 단기 거래만 있었고 기관들이 뭐 대규모로 매도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종목별로만 이제 그런 거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도 지난 11월 동안에 계속 흐름이 있었듯이 연기금이 한 1,100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락한 부분에 대한 저가 매수에는 여전히 계속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저도 어제 아침에 그 시나리오 1번, 2번, 3번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예. 어제 새벽에 만약에 폭락을 하면은 내가 어떤 거에 그러면 매수를 하고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해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아침에 폭락이 없었어요. 종목별로 폭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대부분 어제 관망의 분위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서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매도는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물이 좀 있었다. 뭐 좀 전반적으로 매물이 있었지만 그쪽에 더 매물이 있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매도가 있어서 빠진 쪽은 많이 올라온 쪽 섹터에서 있었던 거고요.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동안 계속 약했던 데는 매도가 강해서가 아니고 매수세가 없어서 그냥 덩달아 빠지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카카오가 8.5% 오르고 카카오페이가 22% 올랐습니다. 네. 카카오그룹스가 전체적으로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BHI가 마이너스 17%, 두산 에너빌리티가 마이너스 10%, 원전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을 했고요. 네. 가장 많이 하락한 데는 이제 동해 유전개발, 가스개발. 여기 네. 이제 한국가스공사 마이너스 18%씩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입지에 대해서 걱정 또는 우려 뭐 이런 부분들 서로 양측의 생각들이 다르죠. 지금 정치적으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차하면서 좀 약해지지 않았냐, 이쪽이 좀 약하지 않겠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 정부에서 주도했던 쪽, 네. 이런 쪽은 다 매물을 많이 맞았어요. 거의 뭐 그냥 갖다 그냥 막 던지는 그런 모습이 네. 아침부터 있었습니다. 네, 그런 흐름이 어제 시장에 강하게 나타났고요. 개별적으로 막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주식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이런 주식은 정치인 관련 테마가 엄청났습니다. 어저께. 어저께 상한가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그 왜 대선 때 정치 테마주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네. 똑같은 현상이 어저께 나타났습니다. 물론 저는 뭐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 뭐 종목이나 이런 거 써오지도 않았고요. 뭐 그런데 거래하시는 분들은 어저께 활발하게 또 그쪽에 거래하시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이런 정세 불안이 얼마나 시장을 또 왜곡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맨 끝에 있는 이거는 뭐 그들만의 리그니까 이건 빼고요. 네.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전날에 있었던 계엄령 뭐 선포서부터 해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이제 반영을 좀 했는데 그 반영은 국내 기관들은 단기 거래 또는 관망 또는 저가 매수 정도에 반영을 했고요.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는데 그 매도가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은 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분명히 맞지만 매수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거 어떻게 될지 좀 보자라는 분위기로 어저께는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외국인들 매도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 프로그램 매도보다는 예. 진짜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는 정말 기계식으로 네네. 무슨 신호 나오면 예. 팔았다가 무슨 신호 나오면 샀다가인데 예, 예, 예. 그것보다는 예. 사람들이 고민하고 야 이거 한국에서 빼야 돼 사야 돼 빼야 돼 사야 돼 이거 고민하고 예. 안 되겠다 빼야 돼 예. 라는 결정을 많이 내렸다는 거는 분명한 거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그렇게 표현을 드리냐면요. 외국인들이 하루에 4천억, 5천억 매도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중대한 이벤트가 있거나 그랬을 때 외국인들이 조 단위의 매도를 합니다. 네. 선물도 그렇고 해물도 그렇고. 근데 규모 자체는 어저께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네.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러면 좋은 거냐? 꼭 좋은 건 아니고 불확실성이 상태가 유지된다는 얘기고요. 오히려 시장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어저께 제가 시나리오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네. 만약에 폭락을 했잖아요. 네. 그럼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끌어올리면서 시장에 수급의 변화 생기는 이런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되면은 액션을 어떻게 취할 수가 없어요. 네. 매수도 매도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저께 SK 하이닉스가 1.8%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때리고 나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확실성을 남긴 채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이제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미국 시장이 뭐 역사적 신고지수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네. 잘 보면 거래도 감소되고 변동성도 별로 없어요. 장중 변동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거의 점으로 가고 있어요. 점이라는 게 갭상승 점이 아니고 작은 봉으로 간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분위기에서 어제 상승에 잘 보시면요. 연말 연초 기대가 계속 있는 상태에서 강할 거야.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수 부담도 있고 종목들도 부담이 있어. 그러니까 주도주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근데 자꾸 부담 그러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부담이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냥 몇 개만 아침에 제가 시간 없어 몇 개만 한번 차트를 가져왔어요. 연봉입니다. 연봉. 연간
이게 하나하나가 연이에요. 연. 네. 이게 S&P 지수입니다. 지수. 네. 지수의 연봉이에요. 그 나스닥은요. 나스닥은 그 전해 2024년도에 48%가 올랐고요. 이번에 한 30%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70 거의 80% 올랐어요. 나스닥 2년 동안 이렇게 올랐고요. S&P 500도 이게 34%인가 정확히 숫자 정확히는 아무튼 뭐 제가 찍어서 안 나오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30몇 퍼센트, 35% 한 60% 이상 S&P가 오른 거예요. 네. 그 이번에 이게 봉이 되게 크죠. 그러니까 올해 오름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입니다. 과거에 이게 연봉입니다. 1년 동안에 움직이는 건데 올해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고요. 이건 월마트예요. 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엔비디아입니다. 이거는 엔비디아예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요. 네. 주가라는 거는 그냥 그 양봉을 가지고 계속 오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50% 이런 주가가 어딨어요. 네네. 연간으로. 그러니까 이제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깐 다른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시대에 미국 예외주의, 미국 우선주의니까 미국 시장을 계속 해야 되는 건 맞다. 동의가 되죠. 네. 동의가 되죠. 만약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빠진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덜 빠질 거고 반등할 때도 더 좋을 거다. 제가 어제 그런 설명 드렸잖아요. 개별 종목에서 그렇다고. 어제 잘 보시면요. 그 전날 셌던 종목은 어저께 조금 빠졌다가 플러스까지 다 갔었어요. 센 종목의 특징이에요. 제가 아침에 어제 설명을 드릴 때 뭘 살까 그래서 그 전에 최근에 가장 센 종목을 딱 집어서 혹시 잊어먹을까 봐 캡처까지 해놓고 그게 있었어요. 네네. 네, 그렇게 센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국가적으로 보면 미국이 가장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일 빠진다 하더라도 조정 보인다 하더라도 미국이 덜 하락할 거고 오를 때 더 강하게 오를 거고 이거 다 동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익률 차이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수에서 수익률을 얼마큼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다르다. 그래서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쓰냐면 제가 무슨 설명을 드리냐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수 부담이 있어서 지수 자체는 변동성을 주면서 막 이렇게 가파르게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없지만 내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수급이 움직이면서 분명히 강세장이라면은 강한 종목을 어디선가 또 찾을 거라고요. 다음 타자를 계속 찾을 거라고요. 지금 미국 시장은 이제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다. 네.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장 뭐 말씀을 드려야겠죠. 일단 MSCI에 있는 사우스 코리아 ETF 요거는 어제 0.72% 올랐습니다. 이게 어저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적어가 봤습니다. 네. 0.72% 약간 반등 정도 좋았고요. 우리 시장은 좀 이렇습니다. 일단 전국 불안으로 좀 끝나고 나서 우리 권 기자님이 이걸 하신다고 하는데 대신뢰도 하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외교적으로나 뭐 모든 면에서 지금 다 스톱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우려된 상태에서 탄핵 소추안 국회에 제출됐고 이건 좀 전에 설명 쭉 들으셨죠.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 보시죠. 이제 모토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그게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일에 관심이 생기죠. 네. 알 수밖에 이제 계속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이제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 안정 조치를 위한 증권펀드 가동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요 뉴스 좀 이따 드리겠고요. 시장의 기대는 지금 어떤 거냐면요. 우리 시장은 많이 빠졌으니까 빠진 데서 저점이 어디냐가 관심이에요. 네. 저점이 어디냐. 근데 그 저점이 어디냐를 모르죠. 그러니까 길적 분석에서 뭐 수급이나 차트를 보고서 보통 확인하는 경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 그런 일이 닥치지 않으니 그러면 어떤 모멘텀이 그걸 만들어낼까? 요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들을 지금 우리 시장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뭐냐면 지금 불확실성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불확실성의 상태는 요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됐지 우리나라에는 1년 내내 이 불확실성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 불확실성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확 터지면서 그것이 정점에 가서 클라이막스를 지나면서
이게 해소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시장은. 네. 사람들의 마음, 투자자들의 마음은 그거예요. 투자자들의 마음. 심지어 이게 해결이 만약에 돼서 물론 좋은 쪽으로 우리가 바라는 좋은 쪽으로 해결이 만약에 된다면 시장은 다른 게 변함이 없어도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좀 이거 우리가 바라는 바지만 뭐 맨날 1년 내내 바랬는데 안 됐지만 네. 여야 정치권의 경제 정책들 있잖아요. 우리 네. 무정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기대인데 이거 진짜 우리 욕 나오죠. 이 얘기하면은 네. 지금 금투세 폐지한다라고 거의 대부분 합의가 됐죠. 통과시켰나요? 이것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네. 네. 선법 개정? 그것도 큰일이에요, 진짜.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상법 개정은 뭐 올해 안에 통과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뭐 큰 기대를 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금투세 같은 경우는 다 결정이 난 거였잖아요, 원래.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지금 안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도 있어. 네. 예. 이게 되게 주식시장에서는 네. 더 큰 불확실성이고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지금. 아,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네. 이제 그들은 정치인들이니까 또는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들의 그분들은 정말 좀 심하게 얘기해서 목숨이 달린 문제 자기들의 네. 뭐 그러면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그것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나 경제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은 지금 뒤로 지금 다 뒤쳐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거를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지금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이제 한 3주 남았나요? 이번 달이 네. 3주, 4주? 근데 이제 그쵸 뭐 하지만 또 국회 회기라는 게 있는 거니까. 가끔 뭐 임시도 하면 되는 네네. 거니까 그건 이제 뭐 회기는 끝나더라도 임시하면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빨리 끝나야 돼요. 이게 빨리 끝나야 됩니다.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이 그래도 좀 지켜보자라고 했던 것은 계엄령을 해제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제 오후의 분위기만 되더라도 야 이거 지금 여야 또는 뭐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소위 기득권을 포함한 모든 이 목소리들이 이거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쪽으로 좀 생각이 됐고 그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게 보편적인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어젯밤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한댔잖아요. 사과하고 끝낸다지 않습니까? 사과하고 국방부 장관도 사과하고 나갔습니다. 사과한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사과하고 탄핵은 안 되고 잘 해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쪽의 문제가 아니고 불확실성이 더 지연되는 거예요. 계속. 네. 계속 지연되는 거.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빨리 끝내주는 게 지금 굉장히 시급하다. 중요한 시장은 일단 그건 정치권 얘기고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빨리 끝내는 부분이 있으면 주식시장에 지금 있는 사람들의 심리나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게 빨리 끝나잖아요. 네. 우리 보세요. 내년에 경기 안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유동성 안 좋고 다 안 좋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다른 거 다 안 좋은 상태가 변하지 않아도 이게 빨리 끝남으로써 시장은 그걸 모멘텀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그걸 시장에서는 좀 이제 기다리고 그래서 이번 정치권에서 관심이 많은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지부진하게 계속 뭐 싸우고 이 상황보다 차라리 한번 확 뭐가 되고 나서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는 게 더 좋겠다는 판단을 네. 하기도 한다는 거죠. 2016년도에 이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그랬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국회에서 탄핵 결의를 2016년도 11월에 했어요. 네. 11월에 그래서 10월, 11월이 불확실성 때문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결의하고 곧바로 올랐습니다. 곧바로 12월서부터 계속 올랐어요. 실제 탄핵은 2017년 3월에 있었습니다. 그랬죠. 계속 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시장에서는 하니 안 하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정치 그냥 빼겠습니다. 정치세 저를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그게 아니고 시장에서는
결과가 빨리 나와주길 바란다는 네.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장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겠고요. 금융당국에서 금융시장 안정회의 이거 비판이 많다 아까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던데요. 지금 이거 언제 한 거냐면 지난번에 작년에 네. 레고 사태 때 이제 마련을 한 거예요. 원래 예전부터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항상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면 곧바로 만들어주는 건데요. 증환펀드 10조 원, 체납펀드 그때가 40조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체납펀드 썼습니다. 왜요? 그때 채권의 문제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건 썼어요. 그래서 27조 원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증환펀드는 쓴다 그래갖고 그때 안 썼어요. 왜요? 시장이 반등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쓰려고 그러냐면 시장이 훅 빠지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쓰겠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서 하방을 방어해 주세요. 또는 올려주세요까지 생각 안 하더라도 네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쓰지 않고요. 폭락하면 쓸 거예요. 폭락하면. 아마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시장이 급락을 하면 얘가 들어와서 다시 반등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예, 그래서 지금 안 쓰고 그냥 계속 쓰겠다는 말만 하고 있는 거다. 근데 그거보다는요. 실물경제 충격이 없도록 24시간 경제금융 상황 TF를 운영했다는 거랑 마지막에 아까 이 기자님도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한국은행에서 내년 2월까지 은행 및 증권사에 채권을 되게 다양하게 예전에 제한적이었는데 되게 다양한 채권의 RP들을 RP 매입을 통해서 유동성을 제공한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실질적인 유동성 제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중국 보면은 중국에서 유동성 제공한다 그러면서 RP를 어떻게 하느니 역 RP를 어떻게 하느니 맨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 우리 이번에 지금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요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S&P에서 한국 국가 신용등급은 이번 이것으로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단기 금융시장 충격은 있겠지만 신용등급 영향은 현재까지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계속 이렇게 가면은 나중에 또 바뀌겠죠. 말은 이렇게 하더라도. 네. 말은 이렇게 하더라도 또 바꾸겠죠. 그리고 아까 이것도 얘기를 하시던데 업비트하고 빗썸의 일 거래액이 합계가 이거 어저께 제가 요 뉴스가 어제 오후 2시쯤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더 늘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네. 어제 오전에만 46.7조. 와. 예요. 한나절에 기업용 선포 이후에 코인가에 급변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 이런 거. 외국인도 우리나라 많이 하겠지만 외국인들이 굳이 우리나라 할 건 없을 게 더 큰 데가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많겠죠. 이거는 거래량이 많다라는 거는 이만큼을 샀다라는 건 아니고 사고 팔고가 그만큼 있었다라는 거래가 네.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변동성이 컸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거고요. 네. 근데 아무리 변동성이 컸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규모의 돈들이 그 안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감히 저는 그런 얘기 못 하는데 전에 보니까 우리 산불에 출연하신 한 분이 딱 지나가는 말로 싹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 되는 거는 우리나라는 다 돈들이 부동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다른데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돈이 많이 더 큰 돈들이 많이 가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머지 돈을 일단 재테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주식시장이 있었는데 그 돈이 미국으로 많이 갔잖아요. 또 네. 엄청나게 갔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갔는데 또 코인 시장에 또 엄청나게 갔으니까 이런 거래량이 생긴 거잖아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된 것 같냐면요. 처음에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많이 생각을 바꿨고, 그리고 단계 거래하면 되지 않아? 거기서 똑같이 이제 합법적으로 ETF가 생겼고, 그리고 네.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전에는 제도권 안에 안 들어왔으니까 불안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제도권 안에 들어왔으니까 조금씩 거기서 거래를 하면 되지 않아? 라는 사람이 되게 일반적으로 돼버렸어요. 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더 그쪽 시장이 변동성이 생기고 이익이 된다고 하면은 돈은 이익을 추구해서 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요. 주식시장이 유동성이 줄면서 거래량도 없고 그래서 매수세가 없이 빠지고 이렇게 계속 지금 벌써 몇 개월 동안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어느 순간에 유동성이 조금이라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파르게 오를 거예요. 네. 아마 가파르게 네.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오를 때 또 매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가져왔다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V13.1을 배포를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20억 마일 이상의 고객 주행 데이터를 AI 학습기에 구현한다. 전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걸 드리는 건데 뭐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이거는 무조건 데이터 싸움이에요. 자율주행만이 아니고 AI는 무조건 데이터 싸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오르는 거예요. 네. 큰 데이터, 많은 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냐. AI 헬스케어가 뭐예요? 의료 정보 데이터. 의료 정보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여기서는 지금 계속 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테슬라하고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그래서 5번 뉴스가 뭐냐면요. 독일 보시에서 자율주행을 하려고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포기했다고 합니다. 포기하고 중국 자율주행 기술의 빠른 성장으로 경쟁을 포기하고 협력으로 전환해서 텐센트와 자율주행 협력 MOU를 맺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에서도 지금 뭐 기능들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독일의 보쉬가 텐센트랑 이걸 협력하기로 했다는 거는 네. 미국 수출보다는 중국 수출 정도에 더 차라리 무게를 싣겠다 정도. 왜냐면 이제 미국 수출을 생각을 한다면 중국 회사랑 이렇게 뭘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 외시장 정도에 집중하겠다 이런 정도 메시지 아닙니까? 아니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자율주행 쪽은 네. 트럼프 4년 동안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긴 시간의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상관없이 일단 여기를 선점하는 게 굉장히 이 기술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뭐 바이두가 중국에서는 가장 빠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게 뭐 홍콩에서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싱가포르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테슬라가 바이두와 협력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술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빨라요. 거기에 지금 테슬라가 이제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은 상태고 그래서 테슬라와 중국의 기업들이 협력을 해서 여기 이제 선점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는 우리한테는 중요한 두 가지, 한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첫 번째, 이 기술의 선점에서 우리가 요번에 늦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가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될지 안 될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길로 갈지 안 갈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길로 가는 거잖아요. 언제 갈지 문제겠지 뭐. 근데 거기서 뒤처지면 이 시장도 우리는 또 후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한테 투자자들한테는 어차피 이 길로 가는 거니까 이 길 안에서 우리는 투자를 좀 종목을 찾아야 된다. 네. 라는 것들도 이 안에 지금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자율주행은요 전기차와 같이 갑니다. 그렇겠죠. 네. 자율주행은 전기차. 근데 지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게 자율주행은 어차피 가야 할 길이 안 갈 길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도 캐즘을 지금 겪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시대에 한 번 더 두들겨 맞고 있고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기차의 길을 이제 앞으로 갈 건데 이거는 당연히 가야 되는 길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굉장히 희석돼 가지고 전기차가 이제는 선택지 아니냐라는 쪽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다만 잘 생각해 보면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후퇴했다는 얘기예요. 가야 될 길이 아니고 선택할 길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후퇴됐거든요. 그냥 보편적 인식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산업의 아니요, 보편적 인식. 우리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그런데 이 자율주행하고 뭐 UAM이나 UAM이라고 하죠. 무인 비행체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길로 가는 건 맞아요. 네. 그 길로 가는 건 맞는데 그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도 좀 있어요. 그렇게 정도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그 루빈이 저 다음 거. 네. 루빈을 원래 2026년도에 내놓기로 했는데 지금 기술 개발 속도가 이제 빨리 돼서 3나노 공정이 이제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앞당겨서 내년 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원래 여기서 보통 뭐 신제품 뭐 개발한다 그러면 내놓는다 그러면 항상 그보다 조금 더 늦어지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예. 어떻게 엔비디아는 원래 생각보다 더 일찍 근데 엔비디아 젠슨왕 CEO 요번에 워딩을 이렇게 보면요. 네. 이런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동안 AI 하드웨어 시대에서 소프트웨어 시대로 간다고 자꾸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니다. 하드웨어가 계속 이거를 성능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내놓을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성능 개선 없이 소프트웨어 따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게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SK하이닉스에서 HBM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 줄 것이다. 내년 하반기에 양산 목표인 맞춤형 HBM4 아까 그거랑 지금 비슷한 거예요. HBM4 생산에 3나노 운영을 적용하겠다. 이 얘기를 좀 하면서 거기 이 코멘트의 내용에는 뭐냐면 중국향 저성능 HBM 시장은 포기하고 나는 그쪽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냐라고 시장에서는 기사에서는 해석을 좀 해요. 네. 그러는 중에 중국에서는 이런 발표했습니다. 신한통신의 뉴스에 오늘 아침 나왔더라고요. 중국의 반도체 관련 4개 협회에서 모여가지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미국산 반도체 의존도를 낮출 것이다. 그러면서 자국의 인터넷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 미국 칩은 신중하게 구매할 것이고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의 반도체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 칩 생산을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기회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니, 그 협력하다가 미국한테 때려 맞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니까 이거 되게 지금 하이닉스는 미국에 사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그럼 미국의 빅테크 원하는 대로 맞을게 막 이러는데 그럼 막 중국은 그럼 하이닉스 빼고 어디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아니, 그 반도체 만드는 나라가 사실 뭐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뭐 미국 요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미국 뜻 거스르고 중국과 협력할 나라가 네. 일본 당연히 아니고 네. 우리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대만도 안 되죠. 대만은 오늘 어디랑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근데 그냥 내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 협회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얘기들이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뭐 나오겠죠 더. 네. 나오겠죠. 9번 뉴스는 트렌드 포스에서 오랜만에 맨날 반도체 얘기만 하더니 전고체 배터리 얘기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양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술 개발하고 있고 조그만 건 나와 있죠. 조그만 거. 네네. 예. 전고체 배터리가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와 도심 항공 모빌리티 성장으로 적어도 비행 차량에는 주류가 전고체 배터리가 될 거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의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할 거다라면서 구체적으로 뭐 얼마 증가할 거다, 몇 퍼센트 증가할 거다 이런 보고서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당장 시장에 뭐 정치고 뭐 이렇게 시끄럽긴 하지만 뭐 저런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전체적으로 기술이 가는 거 왜냐면 주시장은 항상 그걸 보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지만 그런 게 뭔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의 뉴스입니다. 네, 전고체. 근데 아까 자율주행 말씀하실 때는 와 이렇게 중국과의 기술 경쟁을 하면서도 자율주행은 중국 기업과 협업하는 걸 뭔가 방치하는 것 같고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막으려고 하는 것 같고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미국이? 네. 미국이 아니요 전기차도 그런데 전기차도 막는 아니 자율주행 예를 들어 지금 뭐 테슬라가 하는 거잖아요. 바이오하고 테슬라가 하잖아요. 그거 완전 그냥 일론 머스크니까 그것만 그럼 오픈 나머지는 다 폐쇄 그런 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율주행을 중국에 기술을 준다는 건 아니고 중국에서 돌아다녀서 어찌 보면 데이터를 수집해 오는 거니까 뭐 그것까지는 봐주는 것 같고 중국의 그 자율주행 기술을 뭐 조금이라도 준다거나 이런 건 못 견디겠죠. 아니면 이제 중국의 자율주행차가 미국 들어와서 막 저 데이터 수집하고 다니 이런 것도 못 보겠지. 중국 바이오가 미국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네. 그러니까 아마 미국의 원칙은 뭐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반도체든 자율주행차든
미국 기술이 중국으로 이전되는 거 넘어가는 거는 이건 못 참는다. 요거가 제일 핵심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네. 그럼 이제 테슬라가 가가지고 또는 뭐 미국의 어떤 기업이 가서 중국하고 같이 기술 개발하고 막 이러는 거가 이쪽의 기술이 그쪽에 가는 걸 뺏기는 걸 지금 정 프로님이 이런 걸 안 하는 거잖아요. 네, 못하게 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 기술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하지만 완전 자율행위에서 봤을 때는 중간은 왔나요? 갈 길이 멀죠 아직. 중간 좀 더 왔나? 2.999 단계. 예. 뭐 5단계라고 하잖아요. 네. 따져봤을 때. 저는 좀 공감합니다. 막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급하지 않은 후순인 것 같고, 그리고 이 기술이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이 중국에서 배워와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네네네네.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은 테슬라가 지금 여기서 중국에서 많은 일들 하잖아요. 네. 이걸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어떻게 할까가 되게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도들을 보면은 이 둘의 관계가 오래가지 못할 거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되게 초미의 관심이에요, 사실. 네네. 뭐 자율주행은 뭐 단계도 중요하지만 네. 그 지역 인증 같은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LA에서 자율주행 인증 도장 받으면 그거는 단계가 사실 낮은 거예요. 네. 워낙 차선도 넓고 운전하기 편하잖아요. 부산시 인증 이렇게 가면 이제 이건 대단한 그 뭐 인도의 어디죠? 콜가타 거기 인증 이러면 이제 거의 뭐 최상급 자율주행 다 된 거죠. 그렇죠. 뭐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는 소도 있고 소, 사람 뭐 다 피해야 되니까. 부산에 소인 다른데. 아니 인도에 아니 인도에. 그 부산은 이제 아시잖아요. 부산 굉장히 그 운전자분들의 그 스킬이 굉장히 또 뛰어난 걸로 그러니까 유명하니까. 이건 무조건 데이터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데이터 네. 싸움. 자, 오늘 시장 이야기는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외신에서 바라보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그런 거 한번 권수 기자가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으니까 그거 한번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이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